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창원 지역에서 이제 피트니스 05라는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대표 여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저희한테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브랜드 소개부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군가에 좀 편안하게 이용하셔서 저희 무료 체험도 많으니까 운동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이제 마산 대거리, 그리고 동곡동, 합성동, 그리고 여기 있는 상남동, 진해, 그리고 PT샵에서 총 7개가 지금 창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권 하나로 여러 가지 다 이제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 지금 제가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자기 몸이 궁금하다든지, 그리고 나의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PT를 제 이름을 대시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저 이름은 여태헌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느 시장 가셔서 여태헌 대표님이 이제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하셔서 무료 체험을 희망하고 싶다고 하시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왔다고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조금 더 강의 내용과 별개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상로와 방문객들한테 저희가 조금 이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포커스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지금 노화되고 있는지 본인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활동과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운동 양상의 변화 요인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효과, 그리고 활동과 운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후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변화 요인입니다. 내가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까지는 내 최고의 수치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30대 이후부터는 0.5%에서 1% 내 신체 포인트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를 들면 회원님 고객님이 60대로 가시면 내가 벌써 30포인트는 내 인생에서 벌써 소모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관리하라는 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계, 두 번째는 호흡, 그리고 근골격계, 그리고 신경계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는 보시면 심장의 수축이라든지 그리고 심박 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체력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된다. 우리 등산을 똑같은 한 나이도 다르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가 혈관의 혈압의 상승이라든지 심장 기능 자체가 조금씩 저하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호흡 기계는 내가 폐라든지 뭐 다른 이런 부분에서 폐활량이 계속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안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진행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력이라죠. 근력이 퇴화됩니다. 1년에 보통 2% 정도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면 여성분의 기준점에서 2% 정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금질량이라든지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탄력이 자꾸 죽는 거고 살이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으로만 내가 식단을 어떻게 해서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의 수분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노폐물이 계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진행되다 보니까 살만 처지는 거야. 살은 빠지겠죠. 근데 내 몸에서 수분이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노화가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뿐 아니라 운동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에는 신경계, 신경원이 줄고 여기 신경섬유가 퇴화된다. 감각계, 그리고 우리가 일반은 뇌하수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더 감각기 기능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 엄청 많습니다. 뭐 관절염도 있고요, 뭐 골다공증, 뭐 골절, 발질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인병 노출되면 뭐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당뇨병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운동을 안 하면 암으로 또 변질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챙겨해 주시면 되고, 약물의 부작용 마찬가지로 내 몸이 쇠퇴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면,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몸이 계속적으로 텐션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회심리적 요인, 이거는 요즘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과 다르게 워낙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성이 훨씬 더 지금 50대랑 비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50대가 됐을 때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질병들이 보이시죠.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폐기종, 활동 중 호흡 곤란 유발, 그리고 당뇨병, 시력감, 아창근 하지의 즉각 감퇴, 우리 기립성이 저혈압이랍니다. 그리고 우력성 신부전,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대동맥 협착증, 경동맥 협착증, 뇌졸중,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고관절 골절, 백내장, 치매, 요실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 엄청 많습니다. 질병이 몇백 가지, 아니 몇천 가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피부와 근골격계, 그리고 욕창이라든지 근육이 위축된다든지, 그리고 관절이 구축된다, 그리고 심폐기능, 아까 말했듯이 저혈압이 오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이 가장 많죠. 심근경색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하시는 경우라든지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색전, 흡입성 폐렴, 그리고 위장기와 비뇨기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한 공기는 거뜬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한 공기도 조금씩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의 소화 기능이 조금씩 퇴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한 번에 물을 500ml를 한 번에 비웠는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200ml 먹고도 힘들다. 그러면 내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평가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기가 많이 생기면 변비라든지, 그리고 분변 폐색, 그리고 요석, 요로감염, 요실금 이런 부분이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의 유형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제가 보시면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해봤지만 40, 50대 분들은 특히 남성분들은 나만의 운동 방법이라든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세요. 근데 그런 90년대 운동 방법은 이제는 별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하지만 몸이 변화가 없다, 내가 운동하지만 아프다, 내가 운동하지만 지금 체력적으로 상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건강력과 체력, 신체 검진, 인바디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를 한다는 경험이라든지, 운동 빈도라든지 지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흡연, 음주 등 생활 양식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건강검진했을 때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유형에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운동 부하 검사, 내가 얼마나 운동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 내 신체적으로 얼마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내 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내 호흡이 얼마나 되는지, 요즘에는 굳이 본인이 막 찾아가서 할 필요 없고 인바디라든지 많습니다. 요즘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유형에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있고요.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조깅, 자전거 타기, 타키, 스키, 수영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 때 내가 어느 기준점을 했을 때 유산소를 잘한다고 하시는 기준점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도와드리기 쉽거든요. 본인이 내가 유산소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든지, 내가 유산소를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기준점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그죠? 항상 저는 강의를 하면 항상 저만 떠들고 저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목표 심박수라는 게 있어요. 목표 심박수는 내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설정할 때는 내가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220에서 나이가 연세가 60세다. 그러면 우리가 내 목표 심박수, 최대 심박수는 160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표 심박수를 설정할 때는
160에서 내 나이 100분에서 0.6을 곱하면 혜원이 목표 심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 심박수를 계산해서 안전 심박수에서 목표 심박수가 도달했을 때 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운동을 하셔야만 내 몸에서 체지방이 빠지고 내 몸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 유의하셔서 운동을 하셔야만 이제는 내가 러닝머신 처음에 걸었을 때 일반적으로 헬스장 오면 제일 하시는 부분이 100에 한 80명은 90명은 다 러닝머신 하고 있으세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걷습니다. 운동 원 안 하신 분들은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몸에서 적응을 한다는 거죠. 내 신체 이제 운동이 2km 걸었을 때 몸에 해서 땀을 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한 달 뒤에는 땀이 안 나. 그러면은 내 신체 발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체 발달에 맞게끔 운동을 해주셔야만 내가 땀이 나고 몸에서 조금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체지방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심박수에서 우리 목표 심박수를 가장 근접하게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 심박수가 도달했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소모를 하셔야만 내가 땀이 빠지고 땀이 나고 체지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헬스장 가서 말씀드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걷잖아요. 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혹시 손목의 맥박을 한번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 운동 효과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초를 셀 텐데 이제 그 10초 동안 내가 얼마나 우리가 심박수가 이제 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기 앞에 우리 이제 고객님 혹시 몇 번 뛰었나요? 15번이요. 15번 곱하기 우리가 60초를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면 안전 심박수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60초 동안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60초를 합니다. 6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80에서 안전 심박수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안전 심박수라는 거죠. 안전 심박수를 시작해서 목표 심박수까지 도달해야만 내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목표 심박수에서 160에서 올라갔어요. 한 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젖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피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10km 러닝을 해서 목표 심박수가 16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속도를 시간 낮추고 140, 130, 120 하고 내려오셔야만 내 몸에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요. 뛰어요. 힘들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몸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내가 러닝머신을 타더라도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운동법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양 부분에서 별개로 살이 안 빠지거나 내 몸이 변화가 없다 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운동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는 또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운동의 만병질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 기능 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에 맞게끔 우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장애는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뇌 기능이라든지 뇌 확산의 증가라든지 엔도르핀 운동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을 되면 왜 중독이 하냐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에서 엔도르핀이 솟습니다. 이게 마약의 400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신 분은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종국 같은 케이스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구력 강화, 유산소 운동 보시면 뭐 혈압을 하강한다든지 고밀도 지방을 증가한다든지 체지방을 감소하고 그리고 내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킨다는 이유가 있고요. 당뇨병이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두가 되죠. 혹시나 부모님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내 가족이 이렇게 있으시면 본인이 걸릴 확률은 70%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 개인적인 바람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당뇨에 노출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예방하기 좋아요.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진짜 많은 질병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특히 부모님이 비만이고 당뇨가 있다. 그럼 내가 비만이고 당뇨에 걸릴 확률은 무조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소아 비만이 많이 생기고 어릴 때 비만인들은
무조건 나이가 들면 무조건 더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골격상으로 많이 크다 하신 분들은 자녀를 무조건 빨리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키가 크기보다는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구조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키가 크려고 하는데 살이 쪄요. 그러면 방해가 된다는 거고, 허리라든지 움직임에서 미리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살이 찌거나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 하시면 내 자녀는 필히 초등학생 이후로 되면 무조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작게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작게 든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혈압, 혈압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그리고 혈압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내 자녀도 혈압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가 안 좋아서 아들이 우리 자녀분이 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근골격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내 몸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운동의 질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두되는 점은 우리가 관절염이라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시간이 1년 1년 지나면 내 몸에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도 노출되고, 관절염 노출되는 거는 말 그대로 관절의 빈도가 많아지고 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걸어요. 관절염 있습니다. 더 빨리 퇴화 됩니다. 내 관절염 있고 통증이 있으면 근력 운동을 하시고 보행부터 잡으셔야만 내가 더욱 예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쉽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아지진 않고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예방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어느 불편한 점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질문 시간을 받을 텐데 그런 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다공증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있다. 체중이 많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저항성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항성 운동 많이 하면 우리는 자세라든지 우리가 성장 자극에 조금 상실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도구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할 때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렇게 요즘에는 데이터적으로 움직입니다. 옛날에 그냥 들어, 밀어, 당겨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90년대 운동 방법이고 당길 때도 어떤 상태가 어떤 자세가 나한테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밀 때도 어떤 각도가 제일 중요한지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정받을 지수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성인들을 맞춰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내가 과연 몇 점인지 보시면 우리가 목욕할 때라도 내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 등을 밀려고 하는데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든지 머리를 감았는데 팔이 안 들린다든지 이런 점수를 일반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평균 점수를 내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많이 미달되시는 분들은 내 몸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번 보시면 이 외적인 부분도 많은데 제가 일단 10가지 정도로 40대 60대는 정리했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 내가 청결한지, 그리고 목욕할 때 팔이라든지 어깨가 아파서 정말 안 들린다든지, 그리고 식사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으신 게 가장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오래 해서 팔이 잘 안 들려 이런 분도 많고, 그래서 운전 때마다 아파 식견이냐 이런 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접수를 하는 거예요. 계단 올 때도 마찬가지로 올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 아파.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 입기라든지 대변 조절이라든지 의자, 침대, 이동 이런 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 하신 점은 이렇게 점수를 한번 보시고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검사해서 내가 점수 기준점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러면 본인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내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운동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도구로 내가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 요즘에는 전부 다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너는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냐? 올라가면 바로 나옵니다. 굳이 내가 근데 맨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점수를 편단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내 점수가 낮은데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체형 분석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체지방, 체성분 검사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계세요 하면 내 몸의 신체적 구조가 불편한 곳이라든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활 기능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과업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 동전 집어들기 몇 개를 집어들 수 있는지 몇 초 안에 이런 것도 우리 대상이 평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장지 풀기라든지 집에서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해놨어요. 이런 거는 정교한 내 감각 기능을 깨우기 위해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근육 운동 앉아서 일어서서 이게 불가능하다 말하든지 아니면 문 열고 나간다든지 자유롭게 걷는다든지 이런 게 불편하면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얼마나 또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많습니다. 뭐 언어 표현도 있고 뭐 따라하기 있고 뭐 이거는 정신적 뭐 기능적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시각적 뭐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활동 운동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일 때. 첫 번째는 특히 우리가 겨울철에는 더더욱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외출할 때 집에서는 따뜻한데 밖에 외출했을 때 춥다. 그리고 내 몸이 불편하다. 움직임이 보행이 보편적으로 한 발 나가면 한 20cm 정도 나가는데 오늘은 15cm밖에 안 나간다 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체크하셔서 먼저 나가기 전에 외출하시기 전에 먼저 몸을 좀 달구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깨라든지 내 승모근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가시기 전에 몸이 이렇게 추위가 많이 타신 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몸을 조금 풀어주고 나가시면 통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뭐 걸음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조금 손잡이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바꾸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하시면 이 부분은 안 좋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세우시고 상체를 더 세우셔서 더 좋아지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정, 뭐 건강력, 신체 검진, 검사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내 부모님이라든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유전자 영향이 있다고 의심되시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암이 걸릴 확률은 50%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뭐 이빨이 안 좋으신 분이면 이빨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내 몸을 무조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 진단을 뭐 아까 말했듯이 장애 위험성이라든지 비사용 증후군 위험성이라든지 운동장애 피로,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뭐 유튜브라든지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그런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고 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지 말라는 거 많죠. 이런 걸로 운동을 시작하셔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가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한테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담배 피시고 죽으라고 술 드시죠. 그러면서 병원 가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 했는데 운동 안 하면서 몸이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럴수록 시간은 남들보다 내 몸은 단축되고 있다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혹시나 몸이 좋더라도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내가 체력이 올라가고 있는 심박수가 정상인지 아니면 내 시력이 잘 보이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호 수행을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평가는 꼭 본인은 잣띠는 낮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언을 얻어서 정확하게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한 20분, 30분 떠들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뭘 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제 Q&A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1분 동안 한 20분 정도 생각했거든요. 1분 동안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한 분씩 다 물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답을 해드리고 진행할 텐데 조금 내려가서 제가 뭐 본인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을 수 있긴 남들도 똑같은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끄러움 없이 저도 저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소요가 되더라도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시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곳이 따로 있으세요? 허리가 좀 뭐 불편하죠. 허리가 불편하실 때는 어떻게 앉아 계실 때 불편하신 건지 서 있을 때 혹시 다른 질환은 또 있으세요? 병원에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시술수 뭐 이렇게 하셨다든지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아프시다는 거는 내 몸에서 긴장 상태가 높기 때문에 한번 서 보시겠어요? 편안하게 보시면 대부분 서 있을 때 뒤에서 보시면 우리가 자식 생활인데 골반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원님은 짝다리만 짚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많이 넘어가시죠. 반대쪽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이 누워서 그냥 다리 들기라든지 그리고 몸을 일반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왜? 근육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돌리면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예전에 운동 방법 우리 뭐 있잖아요. 그 세천년 건강체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90년대 운동 방법이라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든 불편하면 근육이완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방인근 지금 보시면 고관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짝다리 많이 짚으세요. 반대쪽 그러면 모든 힘이 5대5가 돼야 되는데 혜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7대3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졌다 신호가 오시면 빨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더 안 좋아질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 병원에서는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삼촌도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아프십니까? 처음에는 주사를 놔줍니다. 근육이완 주사입니다. 그러면 한 보통 사람 한 달 동안은 괜찮습니다. 또 아픕니다. 더 아플 때는 근육이완 됐기 때문에 더더욱 아플 거예요. 왜? 눌러지는 범위는 더 세게 눌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아프다고 하면 시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시술을 하고 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근데 시술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절제 시술이라든지 부분을 시술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이 또 다른 척추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아프다고 하면 수술을 권합니다. 이거는 절대 병원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회원님이 병원에 가시잖아요. 평생 회원입니다. 그 전에 내 몸을 예방해서 조금 더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회원 요방행근이라든지 장요근이라든지 허리 관련된 근육들을 먼저 이완하고 간동 범위를 늘려놓고 운동을 하시고 내 몸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요방행근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안 아파, 계속 아파. 그러면 다른 근육, 장요근이라든지 장요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괜찮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근육을 신경해서 발달시키고 유연하면 허리는 개선된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허리 디스크 15%, 20%는 제외하고는 다 운동으로 처방이 가능해요. 근데 80%인 회원님들이 대부분 수술이라든지 병원 의사 말을 듣고 그 달콤한 한 달을 믿고 내가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더더욱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40대, 60대가 가장 그런 나이가 많이 노출해요. 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몸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짝다리가 많이 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육의 이완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면 조금 개선될 겁니다. 네,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까요? 혹시 내 몸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이 굉장히 거북목이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턱을 당기셔서 조금 더 내가 몸을 모니터 위치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볼 때 위치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북목이 심해요.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젊으셔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목이 계속적으로 쇠퇴되는 범위 아까 근육이 지금도 보시면 기준점에서 목이 많이 이렇게 거북목이 진행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더더욱 예방을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회원님은 거북목이라든지 지금 몸이 체형이 많이 라운드 숄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튜브라든지 조금 잘 젊으신 세대니까 찾아서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굉장히 빨리 노출되실 겁니다. 하나씩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몇 분 안 남으셔서 제가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허리가 지금 그냥 이 나이대 비슷하시면 다 허리가 마찬가지로 앉아 계실 때 아프세요? 서서 있을 때 아프세요? 앉아 있을 때, 자식 생활했을 때. 직업 뭐 어떻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은 우리가 뭐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픈 거는 다리가 지면에 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허리 힘으로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환경을 바꾸라고 했죠. 먼저 앉아 있을 때 아프면 자식 생활 아플 때 보면 장요근이라든지 내가 허리가 많이 요추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몸이 이렇게 아까 회원님처럼 앉아 계시면 우리가 중력이 눌러지면 허리부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근데 다리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중심은 허리로 갈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닥에 안 앉는다고요? 아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안 앉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패턴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에 맞게끔 바꿔주는 게 운동 처방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걷지 말라고 합니다. 아픈데 들지 말라 합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깨 아프신 분들 괜찮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당분간 들지 마세요. 언제까지? 미경입니다. 계속 들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은 운동으로 처방해야 돼. 어떻게든. 30분 합니다. 그 스트레칭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전문가가 하는 거고 어떻게든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처음에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운동 방법이 잘 모르시면 한번 저희 센터라든지 방문하셔서 선생님한테 한번 조금 아까 말했듯이 뭐 피트니스 공으로 치시면 나오시거든요. 그런 관절 가동범위라든지 내가 좀 테스트를 하시고 운동을 처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몸을 돌리는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몸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면 무조건 척추 데미지 받아요. 먼저 늘려주셔야 돼요. 내 근육이 누워서 다리를 뻗어준다든지 다리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근육을 늘려주시고 운동을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아까 말했던 세천년 건강체조는 지금 하시면 특히 겨울철 하시면 내 몸을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네. 몇 번이세요? 3번, 4번. 3번, 4번 같은 경우도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등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등이 굽어 있죠. 저기서부터 목 디스크가 이제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을 풀어주기 전에 등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등을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승모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승모근에서 아래로 계속 너 가지마 피지마 하고 당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은 풀어주면 되지만 목보다는 등을 더 신경을 쓰셔서 풀어주시면 보다 효과가 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트레피지우스라거든요. 승모근이랍니다. 목이랑 가장 가까운 근육부터. 그리고 항상 승모근이 여기 보시면 회원님도 거북목이시면 등이 굽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항상 펴주시고 턱은 당겨주시고 배는 눌러주시고 이렇게 몸을 이제 시상면에서 봤을 때 딱 일자가 되게끔. 근데 회원님은
길다기보다는 뭐 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짧아진 거라고 보면 되죠. 반대쪽이. 그래서 팔이 좀 잘 안 들리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돼요. 회원님은 등부터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어디 허리 디스크요?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방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힘드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요방인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요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상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허리 척추에 우리가 눌러지는 압력이 남들보다 강할 수도 있고 이런 운동 처방을 미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운동 재활센터라든지 가셔서 내가 허리가 아픈데 어디가 불편한 건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돈이 50만 원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내 수술하면 그게 500만 원 또 5천만 원까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서 수술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윗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리 힘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하면 무조건 허리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허리 힘은 기준점에서 이렇게 힘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힘이 강해되면 무조건 허리는 더 안 좋아집니다. 하지 말라고. 그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운동은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자세를. 제일 내가 일상생활 뭐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편한 자세. 의자 앉았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대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회원님은 우리가 허리가 떠 있는 엉덩이가 떨어져 있죠. 회원님은 붙어 있지만 굽어져 있죠. 반대죠. 이런 자세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원님은 요추 다혈근이랍니다. 허리랑 요추랑 이어지는 부분 장요근이 많이 짧아지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리를 한번 꿔보시겠어요? 그리고 상체를 눌러온 상태에서 몸을 엉덩이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편하게 숙여보세요. 쭉 숙였을 때 엉덩이 당기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만 해도 엉덩이 당긴다는 거는 그만큼 내 대둔근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고 승모근이 목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반대로 회원님은 굽었지만 회원님은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누워 있어도 목이 좋아질 것 같아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지면 지금은 짝다리를 많이 다리 많이 꼬시잖아요.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앞으로 전이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혈근이라든지 지금도 편하게 이렇게 계시나요? 이게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운증 되시고 목 같은 경우는 회원님은 뒤로 후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눌러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아프시죠. 이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한 부분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풀어줄 부분을 안 풀어주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에도 똑같습니다. 먼저 타이트한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근육을 풀어야만 내가 전에 있던 근육이 범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돌려요. 그냥 이거는 몸이 풀리는 게 아니고 몸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곳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곳 있으세요? 다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다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무릎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대부분 어떻게든 건강관리를 하시라고 하는데 체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님 같은 경우는 헬스보다는 좀 수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중년층 이상에 넘어가시거나 좀 허리라든지 지금 보시면 지금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여성분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계시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다리가 한장 앞으로 나와요. 오른쪽 다리는 뒤로 붙어 있고 왼쪽 다리는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허리는 앞쪽으로 밀려 있고 뒤쪽으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몸이 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런 분들은 수영을 통해서 조금 많이 풀어주시면 조금 더 무리가 안 가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빠릅니다. 혹시 불편한 곳 있으세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자기 몸을 테스트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이력을 많이 커리어가 높고 이 정도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돈을 줄이고 내 몸을 더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진짜 지금 의사 선생님을 3분 레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선생님들이 몸이 나쁜데 왜 운동을 하실까요? 환자들한테는 수술해야 됩니다.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트니스 공원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제 이름을 대고 한번 무료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담을 하시려면 네이버 예약이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에 피트니스 공원을 쳐서 우리가 시간대 맞춰서 상담을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